이건 조작이야. 도심 맹금류 복원에는 최소 60년 이상 필요해. 옥스퍼드 대학교 회의실에서 한 여성이 논문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린 박사 30년 경력의 도시생태학자였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15년 만에 황조롱이가 번식했다는 논문을 본 순간이었죠. 그녀는 이 논문을 조작이라 단정하고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새벽 청계천에서 목격한 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황조롱이, 수달, 백로가 도심 한복판에서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30년 믿어온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자베스 그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도시생태학을 가르쳐 온 지 30년이 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엔 고서들이 빼곡했어요. 융단은 격자무늬였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논문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생태 복원 성과를 다룬 논문이었어요. 표지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돼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코웃음이 나왔죠. 도심 복원 15년 만에 맹금류가 번식했다고요? 황조롱이가 한옥 처마에 둥지를 틀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책상에 툭 던졌어요. 종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도심 생태계 복원엔 최소 60년이 걸립니다. 이건 학계의 상식이에요. 베를린 슈프레강이 50년 걸렸습니다. 런던 템스강은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서울은 15년?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논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래프를 봤어요. 수달 개체수 증가 곡선, 황조롱이 번식 기록, 백로 관찰 데이터. 전부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의심스럽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반대편에 마틴 러셀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교수이자 세계 도시생태학회 회장이죠. 은색태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천천히 웃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엘리자베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그들의 박사학위는 날아가겠죠.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죠.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현미경이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생태학 교과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책도 보였어요. 도시 생태 복원의 원리와 실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명확히 썼어요. 도심 맹금류 번식은 최소 60년 이상의 복원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회색빛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강을 복원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5년? 불가능해요. 며칠 뒤 런던 히드로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가방 안엔 슈나이더 고배율 망원경이 들어있었죠. 독일제 정밀 광학 장비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저는 지난 20년간 수백 종의 새를 관찰해왔어요. 거짓은 이 렌즈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진실을 위한 겁니다. 감성파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거짓을 폭로할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륙 전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논문을 다시 열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황조롱이가 도심 한복판에서 번식한다고요? 수달이 청계천에 산다고요? 백로가 서울 하늘을 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펜을 꺼내 논문 여백에 메모했습니다. 반박 근거들을요. 첫째, 맹금류는 도심 소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둘째, 수달은 깨끗한 수질과 충분한 먹이가 필요해요. 셋째,
백로는 안전한 서식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15년 만에 갖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어요.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쏟아졌죠. 12시 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속 논문을 읽었어요.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황조롱이 사진, 수달 사진, 백로 사진. 전부 너무 선명했어요. 너무 선명하다는 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옆 좌석 승객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승무원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긴장됐던 거죠. 30년간 단 한 번도 제 이론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국 왕립생태학회 회원이에요. 네이처에 논문을 12편 발표했죠. 유럽 도시생태학 교과서를 3권 집필했습니다. 제 이론은 검증됐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바다가 있겠죠. 그리고 곧 아시아 대륙이 보일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서울의 청계천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황조롱이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논문은 조작이었다고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 망원경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망원경이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무너뜨리려는 논문이 제 인생을 다시 쓰게 될 거란 걸요. 30년간 믿어온 이론이 흔들릴 거란 걸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계속 논문 생각만 났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왔어요. 시차 때문에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서울입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조용히 짐을 찾는 사람들.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착장에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님이시죠?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서울 도시생태보건 총괄 연구 책임자예요.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에 오신 걸. 우리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었어요. 공항 밖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서울이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흘러갔어요. 높은 빌딩들, LED 간판들, 넓은 도로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런던이나 뉴욕 같았다면 달랐을 겁니다.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고함이 들렸을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넘쳐났겠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었어요. 밤인데도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에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죠. 저기가 한강이에요.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내일 아침에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요. 택시가 작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녁 먹고 가시죠. 수연 박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골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2층에 조그마한 간판이 보였어요. 가정식 비빔밥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식당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 한지로 만든 조명, 벽에 걸린 서예 작품. 손님은 저희 말고 한 팀 더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 박사가 자리에 앉으며 주문했어요. 비빔밥 2개 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테이블 위엔 물컵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접시가 나왔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밥이 담겨 있었어요. 그 위에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숙주, 당근, 고사리, 도라지. 색깔이 선명했어요. 초록, 노랑, 갈색, 하양. 가운데엔 고추장 한 덩이. 계란 프라이 하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먹는지 몰랐습니다. 수연 박사가 보여줬죠.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그녀가 숟가락으로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재료들이 섞이며 고추장이 밥에 스며들었어요. 색깔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순간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달콤한 당근, 매콤한 고추장, 쫄깃한 밥. 모든 재료가 따로 놀지 않았어요.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이 맛은 정돈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화로워요. 음식에서 전략이 느껴져요. 수연 박사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도시도 비빔밥처럼 조화를 만들어야 하죠.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혼자 걸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계천까지요. 수연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지도 드릴게요. 그녀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길로 쭉 가시면 청계천이 나와요. 다리를 건너면 호텔이에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지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연 박사가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어요. 런던에서라면 절대 혼자 걷지 않을 시간이죠. 특히 여자 혼자서는요. 하지만 서울 거리는 달랐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 모두가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청계천으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어요.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편의점과 카페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작은 강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죠. 징검다리가 보였습니다. 양옆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청년, 커피를 마시는 여성, 조용히 대화하는 커플. 아무도 쟤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상하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질서정연하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자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 템스강 근처는 밤이면 위험했어요. 특히 여성 혼자는 절대 걷지 않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요.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가족도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청계천 양옆으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수풀도 보였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자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논문도 그럴까요?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를 몇 개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였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 택시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 위협적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텔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저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겠죠. 저는 가방에서 논문을 꺼냈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 그래프들, 사진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도시를 걸으며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이 도시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빔밥의 조화처럼요. 야간 치안의 안정감처럼요. 저는 논문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확인할 겁니다. 황조롱이가 정말 있는지요. 수달이 정말 사는지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고요한 밤거리가요. 수연 박사의 말이요. 도시도 비빔밥처럼 조화를 만들어야 하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코트, 목도리, 장갑. 11월 서울의 새벽은 추웠거든요. 가방에 망원경을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수연 박사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등에 큼직한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손에는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간간히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서울이었어요. 택시가 청계천 중류 지점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천천히 하천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연 박사가 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아직 따뜻해요. 김밥이었습니다. 비닐에 곱게 쌓인 김밥 2줄이 나왔어요.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은 김밥이 최고죠.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밥은 따뜻했습니다. 속은 단단했어요. 당근, 시금치, 달걀, 우엉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먹기 좋았어요. 이것도 전략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현장에선 간단한 게 최고니까요. 빨리 먹고 관찰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청계천 둔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연 박사가 작은 방석 2개를 꺼냈어요. 앉으세요.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저도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했어요.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수연 박사도 자신의 망원경을 세팅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났죠.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벗었습니다. 망원경을 조작하려면 맨손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5시 30분, 40분, 50분.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회색빛이 퍼졌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수연 박사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록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0년째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20년.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20년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관찰했다는 뜻이죠. 오전 6시 22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연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말없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한옥 처마 근처였습니다. 청계천 옆에 복원된 한옥 건물이 있었어요.
그 처마 아래 무언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건 선명했어요. 갈색 깃털, 날카로운 부리, 노란 다리, 검은 점무늬가 있는 날개. 황조롱이었습니다. 진짜 황조롱이었어요. 오마이갓,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건 진짜예요. 손이 떨렸어요. 망원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초점을 맞췄어요. 황조롱이가 처마 아래 둥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밀며 주변을 살폈어요. 부리에 뭔가 물려 있었습니다. 먹이었어요. 새끼가 있어요. 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마리요. 저는 더 자세히 봤어요. 둥지 안쪽에 작은 솜털 덩어리들이 보였습니다. 새끼 황조롱이들이었어요. 어미가 먹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황조롱이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숲을 사이에 갈색 털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작은 머리, 둥근 귀, 젖은 털. 물에서 막 나온 듯 털이 반짝였어요. 수달이 고개를 내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결이 작게 일었죠. 잠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김밥이 땅에 굴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망원경으로 본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생명이 살고 있었어요. 황조롱이가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수달이 사냥하고 있었어요. 저기도 보세요. 수연 박사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더 위쪽이었어요. 나무 위였습니다. 하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백로였습니다. 긴 목, 하얀 깃털, 노란 부리. 백로가 날개를 천천히 펴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우아한 비행이었어요. 날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황조롱이, 수달, 백로. 세 종류의 생명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요.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설계된 결과예요. 우연이 아니죠. 15년간 매일 관찰하고 조정하고 보완했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유럽은 왜 못했을까요? 베를린은 50년 걸렸습니다. 런던은 7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1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 박사가 배낭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청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황조롱이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부리에 작은 쥐를 물고 있었어요. 새끼들을 위한 먹이였습니다. 둥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시 보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가 됐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청계천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주변이 밝아지자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수풀들, 징검다리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생명들.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참새, 직박구리, 까치, 물고기도 보였습니다. 청계천 물속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이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을까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15년 만에 해냈어요. 새벽 공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하지만 아무도 황조롱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이 도시 사람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떨어뜨린 김밥을 주워 먹었어요. 흙이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수연 박사가 일어섰어요. 가시죠.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망원경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하늘을 봤습니다. 황조롱이가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도심 위를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청계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황조롱이가 날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시청에서 뵙겠습니다. 수연 박사가 말했어요.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논문을 꺼냈어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숫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들도 조작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프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22분 황조롱이 목격. 오전 6시 30분 수달 목격. 오전 6시 35분 백로 목격. 손이 떨렸어요. 제가 목격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그리고 저 아래 어딘가의 청계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빌딩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수연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생태보건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보였어요.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연 박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연 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청계천 설계도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하천 정비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여울의 위치가 정밀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수심도 있었습니다. 유속도 있었어요. 징검다리 간격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나무 배치도 있었어요. 숲을 밀도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천 정비가 아니에요. 수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살아있는 도시 복원입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황조롱이 둥지예요. 한옥 처마 아래였습니다. 높이 6m. 남향.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구조죠. 다음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수달 서식지입니다. 징검다리 아래 공간이었어요. 수심 1.5m. 이끼층 확보. 먹이 풍부한 구역이에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돼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진녹색 바인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10년간의 데이터예요. 화면에 손글씨 관찰 기록이 떠올랐어요. 날짜, 시간, 온도, 습도, 관찰 내용. 빼곡한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12분.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황조롱이 어미가 둥지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거의 변하지 않았죠. 저는 그중 한 페이지를 확대해서 봤어요. 2015년 4월 7일. 첫 수달 흔적 발견. 징검다리 아래 이끼층 확보. 2016년 5월 14일. 백로 3마리 정착. 모래섬 북단. 손글씨였습니다.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직접 쓴 기록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새벽에 나가서 관찰했다는 뜻이죠. 매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수연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수연 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설계도가 더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한옥 처마 구조가 보였습니다. 둥지 설치 가능 구역을 미리 계산했어요. 처마 각도, 바람 방향, 햇빛 노출도까지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여울 22개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각 여울의 수심과 유속이 달라요. 다양한 물고기가 살 수 있게요. 징검다리 26개도 보였어요. 간격이 전부 다릅니다. 수달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마지막 화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계천 전경이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백로 비행 안전구역이에요. 수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선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공간이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마치 오래된 성당 건축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교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우린 자연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연이 올 수 있게 초대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초대? 그래요, 이건 초대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설계도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들은 도시를 설계한 게 아니군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무대를 만든 거네요. 수연 박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였어요.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2003년이에요. 첫 페이지였어요. 청계천이 복개되어 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고가도로가 하천을 덮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빽빽이 달리고 있었죠. 배기가스가 자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복원 직후예요. 콘크리트로 정리된 하천이었습니다. 깨끗했지만 삭막했어요. 생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돌만 있었어요. 물만 흘렀습니다. 또 넘겼어요. 3년 후.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풀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동물은 없었습니다. 5년 후.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새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새와 까치뿐이었습니다. 10년 후. 황조롱이 첫 둥지가 보였습니다. 한옥 처마 아래 작은 둥지였어요. 수연 박사의 손가락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날을 기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을 기다렸거든요. 15년 후. 어제 제가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황조롱이, 수달, 백로. 완전한 생태계였어요. 저는 앨범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습니다. 유럽은 왜 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수연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도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기다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린 초대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다림과 초대. 그 차이였구나. 베를린은 기다렸어요.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렸죠.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여울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둥지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생명이 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도심 생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다림에서 초대로. 수연 박사가 제 노트를 봤어요. 논문 쓰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을 부정해야 할까요? 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걷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위로 달빛이 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겠죠.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여울 22개, 징검다리 26개, 둥지 공간, 비행구역. 모두 계산된 것들이었어요. 모두 초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연 박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우린 자연을 기다린 게 아니라 초대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는 설렘이요. 밤 11시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박수연의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큰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A3 크기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베를린 슈프레강 설계도, 런던 템스강 설계도, 서울 청계천 설계도.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어요. 베를린 슈프레강은 여울이 없어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런던 템스는 징검다리조차 없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니까 황조롱이도 수달도 안 오는 거야.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유럽의 설계도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카페, 벤치. 전부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생명 중심이었어요. 여울, 숲을, 둥지 공간, 먹이 서식지, 동물들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간 제가 뭘 가르쳐 온 거죠? 틀린 이론을요? 수연 박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못 그만두겠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연 박사가 작은 냉장고로 갔습니다. 보온 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었어요. 익숙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김밥이었어요. 비닐에 곱게 쌓인 5줄. 내일 떠나신다길래요.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밤샘 토론용으로요. 저는 말없이 하나를 집었어요. 비닐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식은 밥이었지만 고소했어요. 달콤한 당근, 짭짤한 단무지, 부드러운 달걀. 이 음식 이상하게 기분이 편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씹으며 계속 말했어요. 도시에서 생명이 번식하는 것도요. 어쩌면 이런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연 박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연 박사가 저를 봤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있었어요. 30년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60년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도심 생태 복원은 느릴 수밖에 없다고요. 김밥을 한 입 더 먹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15년 만에 해냈죠. 제 이론이 틀렸어요. 수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불완전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불완전? 네. 수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맞아요.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데는 60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린 기다리지 않았죠. 초대했어요. 그 말에 무언가 풀렸습니다. 제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방법이 달랐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 창을 열었어요.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브젝트 논문 비판 철회 및 공동 연구 제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마틴 교수님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청계천은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설계된 과학적 복원입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다림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저는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박수연 박사와 함께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됐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송됨이라고 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연 박사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김밥을 다 먹었어요. 5줄 전부요.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연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은 복개돼 있었어요. 고가도로였죠. 저는 김밥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습니다. 어둡고 시끄럽고 더러웠어요. 그 아래로 지나다니는 게 무서웠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복원됐어요. 하천이 돌아왔죠. 처음엔 콘크리트였어요. 생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새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초대했죠. 수연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황조롱이가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한 사람의 꿈이 도시를 바꾼 거였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건 도시예요. 사람들이에요.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전송된 메일이 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일이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집에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괜찮아요. 수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이 시간에 여기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공항 가기 전에 다시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문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의 서울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 택시, 가로등.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까지 30분 거리였어요. 혼자 걸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안전했어요. 밤에도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김밥의 맛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요. 그리고 수연 박사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아니, 초대했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이 진실에요. 이 변화예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어요. 공동 논문 발표를 위해서였죠. 서울을 떠난 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마틴 교수의 반발도 있었죠. 당신은 학계를 배신했어. 그가 전화로 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30년 경력을 버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논문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연 박사와 저는 청계천을 걷고 있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삼삼오오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짝을 지어 산책하는 노부부도 있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런던에서는요. 천천히 말했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도 걷지 않아요. 수연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여성 혼자는 절대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있을 수 없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서울은 다를까요? 수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서울도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요. 밤엔 위험했죠. 그녀가 청계천물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도시도 생명처럼 회복하니까요.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도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있었어요. 말없이 걸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주는 느낌이요.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도시 안에 퍼져 있었어요.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며 지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청계천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천만 복원한 게 아니군요. 수연 박사가 저를 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감각까지 복원했네요. 수연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동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아래를 지나갔어요. 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새벽 1시가 다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여성이 전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러웠어요. 모두가 안전했어요. 저는 문득 제 핸드백을 내려다봤습니다. 런던에선 항상 가슴팍에 꽉 껴안고 다녔어요. 소매치기가 무서워서요. 강도가 무서워서요. 하지만 지금은 어깨에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선 가방을 벤치에 놓아도 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 박사가 웃었어요. 그럼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저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앉으며 핸드백을 벤치 옆에 놓았어요.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요. 런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요. 파리에서도요. 하지만 서울에선 가능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 혼자 밤에 걸었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 박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지금은 집처럼 느껴져요. 수연 박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가 안전해지니까요. 생태계도 안정되고요. 사람들도 변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시 생태계와 사회 안전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제학술 심포지엄 연단에 서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 각지에서 온 생태학자들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그린입니다. 화면에 논문 제목이 떴어요. 청계천 모델 도시 생태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 발표할 논문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르쳐왔습니다. 도심 생태 복원엔 최소 60년이 필요하다고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청계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황조롱이, 수달, 백로. 서울은 1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발표했어요. 설계도, 데이터, 관찰 기록,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마틴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외적 사례입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구체적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재현할 수 있게요. 말도 안 돼. 마틴 교수가 화를 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학자로서 신뢰를 잃었어. 하지만 다른 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베를린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교수도 일어섰어요. 파리 생강에도 가능할까요? 일본 교수도 질문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방법만 바꾸면 된다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수연 박사는 복도로 나왔어요. 학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계도를 공유할 수 있나요? 관찰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첫 단계는 뭔가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가 이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연합이 도시 생태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기반으로요. 18개 도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도쿄, 싱가포르. 저는 수연 박사와 함께 발표장을 나왔어요.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해냈네요.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냈어요. 우리는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백을 벤치 옆에 놓았습니다.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박사가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수연 박사가 물었어요. 믿어줘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다고요. 수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꾼 거예요. 스스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 사이로요.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요. 2021년 3월이었습니다. 3년 만에 서울에 왔어요. 인천공항 도착장에 수연 박사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막하은이었어요. 12살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하은이 손을 흔들었어요. 새끼들 오늘 날아요. 우리는 바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둔덕에 앉아 망원경을 세팅했습니다. 하은이 김밥을 꺼냈어요. 엄마가 싸주셨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어미 황조롱이가 둥지에서 나와 처마를 툭툭 두드렸어요. 새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둥지 가장자리로 나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끼가 날개를 펼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뛰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날았어요. 서툴렀지만 날았습니다. 난간에 착지했어요. 해냈어. 하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나머지 새끼들도 차례로 날았습니다. 5마리 전부 성공했어요. 하은이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처럼요. 하은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처럼 생태학자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도시를 살리는 사람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황조롱이 가족이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놓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황조롱이 가족이 잠들어 있겠죠. 저도 3년 전 처음 날았습니다. 제 믿음의 둥지를 벗어나서요. 새끼 황조롱이처럼 떨렸지만 날았어요.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김장철이었어요. 수연 박사의 집 마당에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100포기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이 섞였어요. 김치는 기다려야 맛이 나죠.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내내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졌어요. 1포기, 2포기, 3포기. 해가 기울었습니다. 김치통에 담았어요. 저녁에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재료들을 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처럼 섞여야 하는구나. 식사 후 마당으로 나왔어요. 김치통을 덮으며 수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황조롱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초대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겠죠. 수연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스스로를 초대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은이 망원경을 들고 나왔어요. 선생님, 내일 새벽에 또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도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초대했습니다. 생명을요. 변화를요. 저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거라고요. 서울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것들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